네, 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부 콘크리트 구조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개념에 대한 내용이 이제 1, 2, 3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관련돼서. 자, 1번에 이제 뭐 철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 이제 시험에 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일반 사항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가 성립되어지는 이유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실기 필답형과 그 다음에 필기 시험에 출제가 몇 번 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이게 성립이 되려 그러면은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고 철근은 인장에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부재에서 하단, 인장에 취약한 부분은 철근으로 보강을 하죠. 이런 게 됨으로 인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자, 두 번째, 이 콘크리트 안에 매입이 되어지는 철근이 부식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식이 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부식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강알칼리 성분에 의해서 pH 농도가 보통 11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 농도에 의해서 철근이 부동태막이라는 그 막에 둘러싸여서 이게 부식이 안 되고 보호가 되고 있죠. 자, 두 번째 부식에 대한 거. 자, 세 번째. 부착 강도라는 말이 있어요. 부착 강도. 그래서 이 콘크리트 안에 매입되어지는 철근이 담부 쪽에서 중앙에 이제 휨의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어떤 하중에서 휨이 작용하게 되면 담부 쪽에서 철근이 뽑히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뽑히지 않고 이게 저항을 해야 돼요. 콘크리트와 철근의 경계면에서 저항을 해야 되겠죠. 이 저항하는 힘에서 뽑히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뽑히질 않기 때문에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성립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열팽창 개수가 같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성 개수에 대한 부분이 콘크리트의 탄성 개수보다 철근의 탄성 개수가 한 7배에서 한 10배 정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보다 철근의 탄성 개수가 큰데 철근의 탄성 개수는 보통 한 20만 메가파스칼 정도 돼요. 20만 메가파스칼. 그래서 상당히 그런 역학적인 그런 이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성립이 된다는 이런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자,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장이 뭐가 강하죠? 철근.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한 요거 첫 번째가 되죠. 자, 두 번째 부식에 대한 얘기 나왔고, 그다음 부착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다음에 열팽창 개수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럭 하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DB 하중이라는 것은 차량 하중인데 뭐 교량의 등급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하중값이 24톤, 그 다음에 18, 13.5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1.80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총 중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세 번째 철근 콘크리트의 특징. 장점, 단점,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에 대한 걸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시험에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설명을 중점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뒷장을 바로 이제 넘어가죠. 자, 콘크리트 탄성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응력과 변형률에 관련된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변형률, 콘크리트 변형률이고 여기는 이제 응력이에요. 응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력이라고 하면 쉽게 그냥 얘기 생겨서 설계 기준 강도로 봅시다. 이렇게 응력. 자, 이렇게 했을 때 원점에서 이렇게 어떤 응력과 변형률과의 곡선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콘크리트는. 그래서 어느 일정한 구간 여기 처음에 시작해서 접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서 쭉 이렇게 접선을 쭉 거준 상태에서 여기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 수평 상태의 변형률분의 응력, 요게 응력 상태, 응력에 대한 이 관계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탄성계수라고 그러잖아요. 탄성계수,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그래서 이거 결국은 요게 변형률분의 높이가 뭐예요? 높이가 바로 이게 응력이니까 이거 분의 이거죠. 이 기울기 요거를 갖다가 이제 탄성계수라는 거죠. 근데 초기에 붙으니까 이걸 초기 탄성계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쓰는 걸 뭐냐면은 할선탄성 계수라 그래 가지고 여기서 처음 원점에서 시작돼서 이게 이게 직선 원래 비례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일정한 구간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계 기준 강도의 뭐 3분의 1 정도 이 정도 범위, 또 어떤 데는 보면 0.5까지 봐주는 데가 있어요.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구간을까지는 그냥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이때 구간까지 해당되는 기울기. 그래서 요 구간은 요 기울기. 요걸 갖다 요거 분의 요거, 그죠? 탄젠트 세타는 요거 분의 요거죠. 그래서 요게 기울기 요거를 갖다가 할선 탄성 계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지금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 하면은 벌써 이 할선 탄성 계수 이걸 쓰는 거예요. 이 값을. 그래서 콘크리트의 할선 탄성 계수는 이 값을 쓰는데 이 탄성 계수 EC는 이거는 원래 이제 이거는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콘크리트에 대한 응력이니까 콘크리트 응력을 변용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응력하면은 이거는 탄성 계수에다가 이렇게 변용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또는 이거를 뭐 압축 관계에서 볼 때는 하중을 단면을 나눠주는 거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탄성 계수는 응력 변용률분의 응력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탄성 계수에 대한 거를 이걸 보통 이제 콘크리트에서는 이렇게 구하죠. 이거를 0.077 곱하기 콘크리트에 대한 단위 질량의 1.5승에 곱하기 세제곱 루트 FCU 이렇게 써요. 보통 요게 이제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콘크리트의 탄형 계수를 구하는 이런 문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게 좀 출제가 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게 일반적인 뭐 묵은 콘크리트다, 보통 콘크리트다 그러면 이게 2,300 정도 이 정도 사용을 하죠, 그죠? 뭐 경량이면 뭐 1,800까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FCU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 설계 기준 강도 플러스 델타 F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때 델타 F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설계 기준 강도 값에 따라서 설계 기준 강도 값이 FCK가 보통 이제 40 이하일 때는 보통 이걸 4를 써요. 그대로 그냥 4니까 4를 쓰고. 그리고 이게 FCK가 이게 60메가파스칼 이상될 때는 그냥 6을 쓰는 거예요. 6을. 그리고 나머지 사이는 직선 봉합법에서 이제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탄성 계수를 이렇게 이제 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게 시험에 자주는 아니었지만 이게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콘크리트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 2,300이니까 여기다가 2,300을 넣어서 계산하면 이게 8,500 이렇게 나와요. 8,500 곱하기 세제곱 루트 FCU 뭐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을 조금 알아두셔야 된다. 시험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보면 철근의 피복 두께라고 있죠. 자, 피복 두께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피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콘크리트 그 상단에서 철근이 있을 때 철근, 외측, 가장 외측에서 이렇게 최단 거리죠. 콘크리트 표면까지. 이걸 이제 피복 두께라고 그러죠. 피복 두께. 이거 철근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피복 두께에 대한 규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한 거를 이게 시험에 이게 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기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이제 뭐 출제가 거의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게 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흙이나 기상에 이렇게 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어디예요? 이 실내에 있는 조건을 말하는 거죠. 실내에 있는 조건.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때 여기서 슬벽 보기예요. 그래서 슬래브 벽체, 그다음에 보기둥. 그래서 이때는 슬벽은 D35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D35 이하 뭐 있죠? 초과 35mm를 넘어가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때는 이게 실내에 있는 경우에서 이때는 40mm 피복 두께는 40mm, 이건 한 20mm, 그 다음에 여기가 한 40mm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흙 기상에 흙과 기상에 동그라미 노출된다는 거예요. 노출 밖에 나가 있는 거 조건이죠. 밖에 나가 있는 조건에서는 이게 D29 이상, D25 이하, D16 이하
여기에 따라서 여기 이제 60, 50, 40 이렇게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흙과 이 어떤 이 구조물이 흙에 접한데 흙 속에 있다. 그죠? 흙 속에 있을 때는 이 슬래브 피복 두께가 이게 80mm까지는 확보를 해야 돼요. 80mm. 그다음에 이제 수중 물 속에 있다. 물 속에 있다. 이거는 철근이 녹이 또는 부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취약하죠. 그래서 이 피복 두께를 좀 두껍게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100mm, 최소 100mm까지 이렇게 피복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흙 속에서는 80, 수중에서는 100,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듯이 여기를 이제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슬벽 보호기 해가지고 기상에 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복이 좀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4, 2, 4예요. 4, 2, 4. 그 다음에 기상에 접한다. 그러면은 이게 D29mm 이상일 때는 60, 그 다음에 25 이하일 때는 50.